일어나게 만든다는 보양식, 낙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낙지 같은 프로그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윤아입니다. 자, 힘없이 누워있는 소처럼 쭉 늘어져 있는 여러분들 종목의 수익률 저희가 조금은 보탬이 돼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전화, 설경제TV 홈페이지 세 가지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이전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 눌러주시고요.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경제TV 홈페이지 아시죠? sentv.co.kr 들어오셔서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반드시 답글이 달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두 분의 해결사부터 만나보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그리고 골든이글 투자자분의 정태근 전문가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코스피는 조금 모자랐지만 1900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돌아왔다고 하지만 찔끔 사고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뉴욕장이 휴장한다 그러질 않나. 일본이 부양책을 막판 내놨는데도 선반영 얘기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호황제가 있지만 기계적으로 오를 자리였었다. 기계적 반등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상로 위원님은요? 네, 저는 환율과 코스닥 반등 터치 패널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면 일단은 환율이 1100원대가 붕괴가 되고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어차피 환율은 별다른 영향을 못 미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기한이죠. 그래서 엔터주라든지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주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일의 시장을 조금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ELK 같은 윈도우 8에 대한 수혜주죠. 그 터치 패널 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어느 정도 내일의 시장을 한번 봐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내 시장을 봐가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아직은 조금 체크해야 될 게 전문가 눈에도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님의 키워드 궁금한데요. 키워드 이후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상로 전문위원님하고 저만 나오면은 좀 지방 방송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방송되고 있죠. 네, 그렇죠. 서울인데 참 말투는 서울말투가 아니라서요. 예. 일단 키워드 같은 경우는 독일이고요. 그리고 1900포인트 그 자동차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생뚱맞게 독일이라는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일단은 그 독일에서 약간의 어떤 입장 선회가 좀 나왔어요. 그 기존에는 쇼이블레 그 재무장관이 그 독일 쪽에서 상당히 이 시비에 국채 매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 쪽에 나온 그 외신지를 한번 보게 되니까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어떤 국채 매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시장의 변화가 생겼을 만한 그런 여지가 생겼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하지만 아직 같은 정부 부문이라든지 그리고 은행 동맹과 재정 동맹 사이에서 이렇게 누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입장을 선언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오늘 그리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자동차와 그리고 1900포인트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쪽에서 자동차 업종이 어제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힘을 내주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아차하고는 코스피 지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컸는데요. 기아차만 조금 힘을 내줬다면 1900포인트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자동차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다는 부분들과 좀 연결시켜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을 돌려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면은 지금의 어떤 하락 추세는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쪽에서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추세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쪽에서는 다시 한번 190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되면서 1880포인트까지 어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일단 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추가 하락에 조금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혹은 내일장을 조금 보고 매수를 판단하거나요. 자, 전문가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에 대한 전략을 내놓으셨는데요.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시장보다 더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 얘기 잠시 후부터 시작됩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5분, 오늘 한 47분 정도까지 달려갈 겁니다. 이미 무료 문자나 전화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번호 다 메모해 두셨나 봐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2613번, 그리고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그리고 방송 다 끝났는데 나 상담을 못 받았다. 꼭 답을 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설근제TV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면 시간과 상관없이 답이 달린다는 거 장점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급진단 119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언제나 그랬듯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밝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휴넥스 홀딩스. 예, 매수가와 필요한 정보 주시고요.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세요? 네, 8,620원에 30%. 8,260원이요? 8,620원. 8,620원에 20%. 30%. 30%요? 예, 예. 예, 제 귀가. 예, 지금 많이 손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이게 안철수 후보 관련 테마주 맞나요? 근데 나는 이제 그 테마주로 보고 샀는 게 아니고. 그래요?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스텝박스 그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샀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안철수 테마주로 그렇게 보니까. 네, 맞아요. 테마주라서 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얽히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걸 갖다가 연말까지 갖고 가면은 뭐 매수 단가까지 나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매수가 8,620원까지 올까요? 이게 궁금하신 점이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 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자 먼저 이상렬 위원님의 대응법은요? 네, 저는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매수가가? 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 왜냐? 연말까지 들고 있어 봐야 매수가까지 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의견은 일단은 한 분 나왔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일단 저도 일단 매도입니다. 매도. 연말까지 매수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전량 매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예. 일단 이유는 이제 잠시 후부터 들어볼 텐데 일단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거든요. 예, 연말까지 매수가 가기 힘들대요. 두 분 다. 예, 예. 예. 한 분은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자고 하시고 다른 예. 한 분은 그냥 다 팔아버리자라고 하시거든요. 예, 예. 예, 비중 줄이자라고 하시는 분부터 이유 들어볼게요. 예, 예. 자, 이상현 의원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세요? 예, 예. 지금 제가 여기 9,500원 선을 한번 그어 봤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하고 지금 월봉입니다. 강하게 쳐줬어요. 맞죠? 위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음봉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밑으로 내리는 힘이 상당히 크게 좀 존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내려올 때마다 상당히 크게 내려오죠. 예, 예. 그러면서 9,50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대해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가격대까지는 힘들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어느 정도는 제가 비중 축소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 마음 같아서는 전량 매도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차피 손실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차트는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1층이라고 들어가셔서 지하 12층까지 있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예, 예. 항상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비중 축소다. 자, 예. 시청자님 다른 한 분은요. 그냥 예. 다 팔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예, 예. 모두 다 정리.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의견을 주시는지 그 이유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정태근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매수하신 이유가, 대선 테마와 상관없다고 매수를 하셨는데, 사신 이유와 상관없이 현재 이 종목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다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이 회사가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이라는 식으로 반등 중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올해 1월 달부터 이때 당시에 이 회사 변대규 대표가 안철수 씨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13,000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인맥 테마가 이제 정책 테마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주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예. 빠졌죠.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다른 테마들이 보면은 빠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지속성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만약에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제일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일단은 빠져나왔다가 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요거 반등 나오면요. 조금 전에 보셨던 우성 사례 있죠? 거기 예, 반등이 예. 크게 안 나왔죠? 예, 예. 그러면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이게 많이 나와봐야 8,000원에서 8,200원이에요. 아, 예. 그쵸. 지금 잘 예. 보세요. 이게 주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5,600원에서 시작을 했죠. 예, 예. 안철수 테마랑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게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까지 빠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괜히 기다렸다가 더 손실이 커진 것보다는 차라리 자른 게 더 낫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네.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르지 않은 의견이 이 종목 그냥 쳐다보지 말자가 아니라 혹시나 테마 시작하기 이전 주가까지 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 계속 들고 계시면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뺐다가 나중에 이제 상승 시작할 때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바로 내일 매도를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예, 잠시만 그 부분. 내일 매도가 좀 가능하시겠어요? 아, 예. 할 수 없이 하려면 해야죠. 예, 예.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떤 전문가한테 여쭤봐서 마찬가지일게요. 안철수 테마 그것 때문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반등을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은 반등을 줬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아쉽네요. 저도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게. 네. 그래서 내일 쪽에서 팔 수 있다면은 네. 조금씩 팔아 나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요새. 네, 그래요. 손실을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법을 터득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에이블 CNC요. 네, 에이블 CNC. 예, 얼마에 사셨어요? 예, 39,000원에 30% 매수해가지고 수입을 10% 챙기고 20% 갖고 있습니다. 어머, 진짜 축하드립니다. 지금 9만 원 하네요. 얼마 전에 10만 원 더 갔었고요. 그죠? 네, 10% 예, 언제쯤 챙기셨어요? 한 10% 정도는요? 9만 한 8,000원. 오, 거의 고점에서 그래도 파셨네요. 축하드릴게요. 네. 고수신데요? 잘 못 오는데 그렇게 어떻게, 예, 운 좋게 됐습니다. 아우, 운도 실력이에요. 근데 뭐가 네. 궁금하세요? 지금 수익 그래도 남은 물량으로 많이 보고 계신데. 예, 지금 1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좀 목표 주가가 더 올라갈 거인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예, 내년 하반기까지 좀 들고 갈까 그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한데 한 1년 정도 더 들고 있을 생각이 네. 있으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록 위원님, 대응법은 저는 절반 이익 실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반 이익 실현. 예. 나머지를 그럼 연말 네, 내년까지. 강력 홀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절반 더 팔고 그 남은 걸로 한 1년 더 끌고 가자. 일단 한 분의 의견 있었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전량 보유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팔지 예. 말고 그냥 20% 그대로. 예,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지금 반 팔고
나머지 한 10% 정도로 내년 말까지 1년 더 보자라는 의견하고요. 지금 네. 뭐하러 파나 지금 그냥 쭉 그냥 20%다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반 팔자는 전문가님부터 이유 들려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딴 건 네. 없고요. 상당히 매매는 잘 하시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도우미가 좀 돼드리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자체가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몇 번씩 나왔습니다. 지금 4중 바닥이 형성이 됐는데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9만 원대 한 번 있었고,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하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밑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요. 거래량이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대신에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네. 거래량이 고점에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하락했던 거래량 자체를 이익 실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다시금 네. 여기를 돌파를 21선을 돌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거래량이 좀 더 붙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시청장님도 그렇겠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단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21선 부근에서 먼저 한 번을 하시고요. 네.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량이 혹시나 여기서 지금 네. 오늘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네. 거래량보다 좀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모조리 정리를 하십시오. 대신에 네. 오늘보다 거래량 자체가 좀 더 붙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거래량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네. 나머지 절반 물량을 좀 더 들고 가시고 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네. 매도를 눌러보시면요. 매도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네. 외국인끼리도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또 사고 있죠.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좀 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익 실현을 안전하게 21선 부근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때문에 21선 정도에서 거래량 잘 봐서 절반은 조금 현금화를 더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네. 자, 우리 정태훈 전문가님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팔지 말자. 예, 예. 일단은 계속해서 가자는 의견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고요. 일단은 확인할 사항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좀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자, 시청자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중국 모멘텀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갔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중국 관련주고 실적 받쳐주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유사한 예. 종목이 있어요. 호텔신라. 맞죠? 호텔신라도 중국이 감각이 들어오면서 실적 그 면세점 매출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가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만약에 이 회사가 안 나오면 분명히 주가는 꺾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걸 보고 팔자는 거예요. 자, 네. 호텔신라 차트 볼게요. 자, 네. 호텔신라 차트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에이블시엔사 상당히 유사해요. 일단 전고점 56,000원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한 듯 했다가 다시 꺾여버렸죠. 네. 근데 이게 왜 꺾였냐면은, 이번에 호텔신라 3분기 실적 평가 많이 안 좋죠. 네. 그러면서 꺾였거든요. 자, 네. 잘 보세요. 차트를 당겨 보겠습니다. 요렇게 당긴 거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네.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죠, 지금. 자, 잘 보세요. 네. 여기가 호텔신라 이전 차트고 이게 지금 현재 에이블시엔시예요. 네. 근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에이블시엔시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에이블시엔시도 10만 원 돌파하는 척하고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은 딴 거 필요 없고 전고점 10만 원 돌파해갖고 가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이라도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요. 호텔신라처럼 전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했다가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게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네. 조심하자는 겁니다.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딴 거 필요 없으시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되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나오면은 일단 그때는 무조건 좀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네. 호텔신라가 지금 그렇게 해서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조금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네. 전화 감사합니다. 21선 기술적으로 한번 잘 가격대 보시고요. 실적 네. 관련한 평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차트를 네. 차트를 좀 볼 줄 압니다. 예, 예. 예. 예, 다음에 예.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전화 받겠는데 6시 20분입니다. 어머, 두 종목밖에 못 받으려네. 지금부터는 한 2, 3배속으로 가보자고요. 예, 전화 하나만 더 받고 속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하고 싶으세요? 예, 주연테크요. 예, 매수가와 정보 알려주시고요.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매수는 800원에 했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50%거든요. 네, 제가 이거 한 12월 달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네. 산지 좀 오래됐어요. 아,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예. 예. 목표가가 궁금하시군요, 그러면. 예, 예. 이거 이제 언제쯤 그럼 사셨나요? 최근에는 뭐 경제 민주화 해가지고 막 테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8월 달쯤에 산 것 같은데요. 오, 그러시군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오늘도 뭐 9%, 10%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예, 예. 예, 하지만 연말 정도까지 들고 계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2월 달까지 들고 가면 얼마나 갈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네, 지금 예. 반 파시고요. 마지막 절반은 좀 더 시청자님 원하시는 대로 오랫동안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절반 현금화, 나머지 물량은 한 20%, 25% 정도 연말까지 홀딩입니다. 자, 다른 분은 우리 일단은 보유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참 다르네요. 자, 시청자님 한 분은 그냥 일단 다 들고 가자고 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역시 절반 정도는 지금 현금화를 하자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현금화 절반 외치신 전문가님부터 이유 들려드릴게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앞에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예,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십니까? 예, 예. 예, 앞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2008년도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맞죠? 예. 거기 주변에 한번 거래량 단가 자체가 한 1200원대인데 지금 다시 또 1200원대까지 왔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절반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자고 하냐면 일단은 최근에 12월 9일, 22년 9월 달에 들어왔던 거래량 자체가 그 전에 2008년도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왜 절반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단에 미리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거래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당연히 1,400원대가 되면 그때는 2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망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무리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봉을 보면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도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반을 매도를 하셔서 이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이 거래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가 쑥 많이 들어왔던 그 가격대 처음 시세 감안해 본다면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 차트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 윗꼬리 얘기하시면서 때문에 지금 반은 팔자라는 이유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일단은 들고 가자. 이유는요? 정태근 자, 전문가님. 예,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예. 네. 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대선 탐합니다. 그죠? 주연테크. 지금 경제민주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이제 대선 테마가 좀 변화가 많이 생겼죠. 맨 처음에 인맥이 떴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예, 예. 예, 인맥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맥,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옮겨갔죠. 고용.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에서 이제는 어떤 정책이 나오신가 그쪽으로 현재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지금 현재 의뢰하신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경제 민주화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하셨던데 12월 달에 어쨌든 이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미 800원 제가 보기에는 800원 정도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고 충분히 들어가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 자리하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어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누군가 어쨌든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12월 달에 결정이 될 거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 이후에 경제민주화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실익은 전혀 없어요. 실익은 없고 단지 지금 들썩인 이유가 정부 부분의 정보 행정 서비스에 들어가는 어떤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길 건데 이 회사가 가장 수혜가 크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12월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주가는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건데 그게 나올 때까지는 그냥 비중 전체적으로 갖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엔 다 팔고 그냥 털고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다 가지고 있는 게 맞고 그게 나오기 전에 일단 주가가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차트 보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날짜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날 점상 가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교수형 캔들 패턴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이 종가가 아래 꼬리가 제가 보기엔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400원 요 부분이 한 번에는 뚫기 힘든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줬는데 이게 이겨내는 상한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1,400을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좀 더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준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팔 이유가 없고 뉴스화 되기 전에 조금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 매도 타이밍을. 하지만 한 지금 정도에서 절반을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수익 내고 계시는데 축하드리겠고요. 반 팔지 끝까지 들고 갈지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연테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6시 26분입니다. 약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제가 처음으로 오늘 약 한 1분 정도로 제가 나름대로 시간 계산해서 자, 한 요 정도까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문자 상담이 너무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 설경제 TV 홈페이지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니까요. 자, 신일산업 그리고 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다 저희 포커페이스라고 해서 하창봉 팀장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고요. 인생초짜님도 팜스토리 궁금해하셨었는데 마이더스라는 아이디로 우리 김영근 대표님이 또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락앤락 궁금해요. 영천님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요거는 금요일날 꼭 평택촌노님한테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락앤락도 오늘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답글 영천님을 위해서 달아주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경제 TV 홈페이지 글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무료 문자 그리고 전화 모두 받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를 저희가 이제는 좀 들여다 봐드리겠습니다. 자, 남해화학에 대해서 문의 주셨어요. 매수가 16,000원, 비중 20%, 보유해도 괜찮은가요? 하셨는데 남해화학 비료값 담합에다가 최근에 배임까지 해서 상패가 되느냐 마느냐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상로 위원님 이분 네.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쭉쭉 빠지고만 있어요. 네, 어쩌다가 남해학이 이 모양이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일단 뭐 횡령 배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디오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에 대한 재무 구조상의 문제가 크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가격대가 16,000원인데요.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시고 난 다음에 하단을 좀 더 바라보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제가 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래량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월봉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하단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가 최초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는 자리인데 가격대를 보시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차트 딴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유니슨인데요. 유니슨 한번 보시더라도 차트를 길게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최초로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보시면 지금 가격대로 4,000원대죠.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인데 이까지 결국에는 내려오게 된다는 말이죠. 실적이 안 되면 결국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해학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장 폐지가 안 돼서 다시금 상승을 할 때는 나에게 파는 기회를 신이 내게 주는구나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벌써 여기에 해당하는 2007년도에 상당한 거래량이 있었던 부분 자체는 벌써 이탈이 됐죠. 그 가격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11,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금 또 추가적인 변곡점이 하단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갈 여지가 충분한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중 축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일단 거래는 정지가 됐고요. 예,
거래 재개가 되면 그때 비중 축소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잘못했습니다. 아, 예, 그냥, 예, 괜히 누르신 만지네요. 거군요. 예, 좋습니다. 일단 남해화학의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비중 축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그날요. 자,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27,300원, 30%. 이분이 뭐라고 문자를 주셨냐면요. 나로호학제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뭐, 무인항공기 개발 쪽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되면서 좀 올랐는데, 그래도, 예, 약간 손실권이십니다. 자, 나로호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 이분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3차 네. 발사도 일단 연기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흐름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할 때 켜고 하려고 켜는 건데 네. 괜히 좀 실수한 것 같네요.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나로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보시지 마시고요. 그 나로 같은 경우는 그 우주항공 테마 있지 않습니까? 한양 디지텍, 한양 뭐 비치오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일단은 딴 거 없고요. 그 무인항공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대한항공 입찰이 들어갔죠. 그 얘기 누군가 우선은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면 요거는 방향을 좀 위쪽으로 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일단 보유를 하세요. 보유를 하시고 손절가는 뭐 그 하방일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손절가는 좀 넓게 잡을게요. 손절가는 24,500원 선에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일단 목표가보다는 손절가만 24,500원 일단 보유를 하시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4,500원 손절 가격만 지켜주시면 한국항공우주 일단은 들고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국민주 SK 하이닉스 문의가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만 저희가 추려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29,900원에 비중 60%, 거의 3만 원에 사신 분인데 장기 보유 괜찮나요? 손절은 언제쯤 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신 분도 계시고요. 23,400원에 비중이 50%, 3만 원 언제 갑니까? 자, 23,000원대 사신 분은 지금 약간 수익이신데 3만 원 언제 가냐고 물어보셨고 3만 원대 사신 분은 비중이 60%인데 장기 보유해도 괜찮냐고. 다들 3만 원이 관건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네, 참 저도 언제 갈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적인 일단은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94.6%가 증가를 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누계로 한번 보시면 누계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런 결론이 되죠. 그만큼 작년에도 분명히 반도체팡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배가 고픈 상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두 분의 시청자분 다 3만 원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3만 원대 자체에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 일단은 무조건 3만 원대에 한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에는 한번 끊어주시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오랫동안 3만 원에 도달을 안 한다는 거는 악성 매물이 많다는 게 될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3만 원 가면은 일단은 좀 현금화 해라.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이셀로 갈게요. 3,050원에 매수하신 모양이고요.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매도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도움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해서 제가 차트 열어보니까 오늘 9%가량 급락을 했네요. 네, 일단 하이셀. 답을 드릴게요. 그냥 파세요. 일단 파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일단은 짧게 끊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하이셀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을 줬던 이유가 있죠. 이틀, 한 3일 동안 반등을 줬는데 플렉서블 그 부분입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플렉서블 거기다 그 휘는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했던 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반등했는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지금 제가 준비를 일단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지금 준비를 좀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양산이 삼성 그리고 LG가 연내 상용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짧게 끊고 나오셔야죠. 요거는 내일 쪽에서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2,500원 뭐 지지력 테스트 한번 보고 싶으실 텐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짧게 끊고 지금은 어쨌든 나오신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하이셀 일단 뒤돌아보지 말고 팔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주 쪽의 문의 묶어서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 8,500원에 20%, 중장기 전망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될까요? 하셨어요. 8,500원에 사셨는데 지금은 7,500원 부근이고요. 또 한 분 우리금융 보내셨죠? 우리은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금융 맞으실 것 같아요. 11,000원에 50%라고 하셨는데 오늘 현재 가격은 1,400원 정도. 역시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우리금융은 좀 괜찮은데 외환은행분은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두 분 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우리금융을 가지고 계신 분도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존재를 하는 경우고 그리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우리금융입니다. 하단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상방으로는 항상 압력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강한 저항선 자체가 13,000원대는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볼 때는 13,000원대는 지금 상으로는 뚫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약간 손실이더라도 예.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단 자체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단을 계속 때린다는 말은 그만큼 추가적인 이탈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7,200원대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확실한 손절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외환은행 갖고 계신 분 지금 손실 좀 많으신데 7,200원은 절대 깨어지면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외환은행 7,200원, 우리금융은 약간 손실이신데 일단 정리하자고 하십니다. 매도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동성제약으로 가보겠습니다. 5,630원에 20% 전망 부탁합니다. 목표가 손절가까지 꼭요 하셨는데 지금 4,620원이네요. 빠르게 내렸어요. 최근에 동성제약. 네. 일단 이거는 시세가 조금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 차트를 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됐는지 볼게요. 이게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 1월달입니다. 이때 당시에 동성제약, 동성홀딩스, 그리고 동성화학, 요 종목들이 들썩이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동성홀딩스라든지 동성화학 같은 종목들은, 많이 갔었는데 요 종목은 이후에 좀 늦게 갔어요. 자, 1월달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동성홀딩스 그리고 동성제약 그리고 동성화학 같은 종목들이 들썩일 때 같이 움직였어요. 자, 요때 거래량 터지면서 우상이 계속했죠. 자,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1,000원 부근대예요. 지금 벌써 5배 이상 올라왔죠. 5배 올랐는데 요 부에서 자, 보세요.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지금 최근 와서 가팔라졌죠. 그럼 요게 어떻게 본다면 거의 보면 고점 신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네. 겁니다. 지금 현재 일일이 종목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자, 커졌죠. 그리고 잘 보세요. 변동성이 커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빼고 다시 한번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5,500원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려버리죠. 자,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지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5,600원 뚫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음봉기가 상당히 길어지죠. 그리고 양봉 나오지만은 더 큰 음봉 나오죠. 이제부터는 올리는 힘보다는 아래로 미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나올 때 무조건 매도를 먼저 일단 하세요. 손절가 빨리 짧게 정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눌림목 줬던 가격 구간까지 현재 내려왔는데 요 부분에서 반등을 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반반입니다. 반반이고요. 그래서 요건 일단은 4,300원 정도 지켜준 범위 내에서 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4,800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반등이 나오고 미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구나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팔자리를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네. 구간을 주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4,300원 지지력 전제를 깔고 4,800원 이상 반등을 줄 때 일단 빠져나오자. 손실 줄이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동성제약 거의 시세 마무리 국면입니다. 4,800원 오면 그 정도에서 빨리 파십시오. 손절 가격은 4,300원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인프라웨어 봐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자, 끝번호 3056님께서 오늘 화요일인데 이렇게 문의 주셨어요. 금요일날 매수할 건데 종가에 사도 되나요?
자, 한 수목금 3일 뒤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인프라웨어 금요일 날 종가에 사실 거래요. 지금 사십시오. 지금 사시고 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디오텍의 횡령 배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계열사 회사죠. 지금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세가 또 동반된다고 좀 그렇게 보시기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지금은 변곡점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한 홀딩입니다. 홀딩. 무조건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환은행 그 상담 감사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끝번호 보니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문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단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15,000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이고 20% 정도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손절 좀 놓치신 것 같네요. 일단은 차트만 딱 보고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어쨌든 하방 경색이 나오는 거나 반등을 주의했거나 요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저가가 3,980원이고요. 그리고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배 갔죠? 4,000원 놓고 봐도 6배 정도 갔어요. 어제 사셨대요, 이번에. 예. 근데, 자, 잘 보세요.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 영업이 14억 나왔다가 올해 2분기 때 80억 나온다는 요일기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지금 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여기는 다 끝났어요. 지금 끝나면서 이게 미끌리는데 요거는 무조건 빠져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상승 초기 시작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요게 들어왔던 애들이 계속 숨지고 있었어요. 안 빠져나오고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자, 주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 계속해서 들썩들썩거리죠. 지금 앞 다퉈서 얘네들이 현재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주가가 일단 고점을 찍고 한 30%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같이 나오죠. 네네. 그러면 얕은 반등도 나오기 아직까지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가면서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날짜를 보면은 1월 25일, 26일 잘 보세요. 1월 25일 날 지켜줬던 14,000원이 그 다음날 깨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다시 한번 동반이 됐죠. 아직까지 매도가 다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매도는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더 빠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래서 빠지면서 계속 지금 거래량 유발이 된다는 건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악성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가격이 1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손절 못한 액땜이라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조금 내일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반등이라도 나오는 천만 다행이겠죠. 예. 하지만 내일 쪽에서 일단은 매도를 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반등이 안 나와도 좀 팔았으면 좋겠고, 반등 나오면 더 좋고, 일단은 빨리 파십시오. 아이고, 미래컴퍼니 사이렌이네요. 네. 예. 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제가 보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시세 자체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시세를 2005년도에 주고 난 다음에 지금 2012년도죠. 이때까지 처음으로 줬던 시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 12,000원에서 11,000원대는 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물량 자체를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었을 건데 그만큼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2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을 찍고 딱 2분의 1 가격을 좀 더 밑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신 지금 자리에서 팔기는 좀 아까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고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자. 조금 다른 의견도 있었다라는 거 미래컴퍼니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대한과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600원에 15% 진단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대한과학. 예.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거래량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1선도 아니고 21선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흰겨루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일단은 화요일까지 지금 양봉의 형태가 띄었습니다. 매수 세력이 좀 더 강하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20일선의 대일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래량 대부분 자체가 하방에 어느 정도가 돼 있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라 테마성 재료로 움직이는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가 아니고 8,500원에서 9,000원 사이는 돼야지 지지가 안 나오겠나 그렇게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절반 매도로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지지를 한번 확인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과학 일단은 절반 매도, 나머지 물량으로 지지를 받는지 보자고 하셨습니다. 비중 반 좀 줄여주십시오. 자, 끝번호 0888님의 성우 하이텍으로 갑니다. 12,800원에 50% 앞으로 전망과 기업 실적 관련한 전망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 어젠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는데 어제도 급락하고 그제도 급락해서 조금 더 일찍 봐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 아, 이분은 그때 아무 봐드렸다면 아마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늦었는데. 네. 자, 잘 보세요. 지금 기아차 어닝 쇼크 나왔죠. 그러면은 자동차 업종 이거는 차트 안 보고 그냥 엎어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도 잘 보세요. 지금 기아차 어닝 쇼크 났죠. 그리고 현대차도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꺾였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대외 여건을 잘 보세요. 자동차 업종이 지면 이제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자동차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동차 업종 가기 정말 힘듭니다. 자, 현대차가, 차트 좀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잘 버텨줬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날 잡을게요. 2011년 8월 달에 이때는 어쩔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빠졌었는데, 이때는 미국 신용등급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지켜줬던 이유, 그리고 기아차 볼게요. 기아차 차트 볼게요. 이게 65,000원을 안 깨고 계속 버텨줬던 이유가 뭡니까? 실적세가 안 꺾였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실적세가 꺾여버렸죠. 자동차 업종들이 못 가면 부품들이 당연히 못 갑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제가 보기에 성화할 때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아무래도 이틀 전에 받았다면은 누가 보다도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거는, 자, 일단은 반등이 내일 쪽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쪽에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같이 빠져버린다면은 성화이텍 또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제가 보기엔 파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죄송해요. 예, 지금이라도 팔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콜마도 여러분 문자 보내주셨고 또 성우 하이텍도 봐드렸지만 현대차, 제일모직, 포스코, 유진로봇, SKC, 삼성중공업, S&T중공업, 멜파스, LG화학 예. 그 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 성우 하이텍처럼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분명히 보내셨죠. 근데 저희가 답을 못 드렸죠. 방송은 끝나죠. 어떡합니까? 내일 또 그냥 상담 없이 가실 거예요? 서울현대TV 홈페이지라도 저희가 그래서 열어놓고 있어요. 전문가 두 분이 가시는 길에라도 상담을 들어온 건 봤으니까 답이라도 좀 달 수 있도록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홈페이지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 내일 6시에 다시 받으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담 다 못해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